저희 교수님 처음 네. 오셔서 연습해보시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저는 늘 재밌어라니. 아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재밌어요. 이게 위기상처럼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어차피 연습실이라는 거는 마음껏 연습하고 틀리려고 하는 데예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공연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많이 시도해 보시고 네. 많이 틀려 보시고 틀려도 되니까 네.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저렇게든 너무 잘해 주셨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어디 책은 좀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저는 반 정도 갔어요. 아, 반 정도 벌써 반 정도 읽어 반 보셨어요? 정도 읽었는데, 왜냐면 그걸 보수처럼하면서 계속 이것만 읽는데. 책 보시다가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연극적인 좀 배운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읽어 보시다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오셔가지고 네, 네. 예, 이야기 그냥 해도 좋고 예,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권위가 필요한 배우들, 비극 배우 등등. 비극 배우가 권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진지해야 되니까요. 상황 자체가 우리가 권위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그 안에 믿음직스럽고 뭐 장난칠 수 없고 이런 뜻도 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지위가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사람들은 낮은 지위를 좋아하거나 높은 지위를 좋아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조작한다. 예, 우리 연기해봐서 알죠? 본인들이 그 편하신 위치가 있어요. 네. 예. 사람들은 어느 지위의 전문가가 되면 한 지위를 행하는 데는 무속해지지만 그것 아닌 지위를 행하노라면 기분도 좋지 못하고 썩 자네지도 못한다. 예. 틀린 지위를 행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무방비 상태로 느껴진다. 그렇죠. 우리 연습할 때는 제가 이거 첫 시간에도 말한 거지만은 내가 특화해서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내 성격에 기반한. 근데 연습한다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것도 연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제가 앞으로 더 연습해가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거기 특화해가지고 놀이를 더 이렇게 던져 드릴 거예요. 발가락을 안으로 구부리고 말을 하게 되면 말머리에 머뭇거리는 애를 삽입시킬 확률도 높아지며 윗입술을 덮고 웃게 되고 숨도 약간 찬 것처럼 들리고 하는 등등이다. 이것도 그 여러 가지 지금 존 스톤이 예를 들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우리 여러분들이랑 마음을 릴렉스 시켜서 그 마음이 릴렉스 됨으로써 연기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했잖아요. 근데 반대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팔짱을 꼰다거나 다리를 꼬아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에서 강제로 이걸 풀어주면은 사실 마음이 좀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해서도 웃지만 웃어서 행복해진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매우 강력해요. 서로 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발의 자세가 문장 구조와 시선 교환에 영향을 미친다니 도저히 그럴 법하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때의 성공은 관객의 눈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지휘 연습은 이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했지만 제 사회벽 말했잖아요. 네네. 관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있는 사람을 무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저희 연기할 때 여기서 저나 그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배우가 반응해주면은 더 신나고 더 막 강조해가지고 내가 더 재밌었던 부분을 더 연기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 것도 다 정보인데 그걸 왜 무시해? 배우들이 한 장면 안에서 지위를 바꿀 때에는 가능한 부드럽게 단계를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 제가 그래서 이유 있어야 되고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해서 마음 편히 잡수시고. 네. 주디스와 함께하는 장면 중에 그녀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머리를 만지작거렸고 그러다 점차 그 행동을 중단했는데 나는 그녀의 동작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에 대한 나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저는 이게 꼭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화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대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이미 연기가 시작된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네. 말로써 뭔가 나의 지위를 표현하지 않아도 네. 내가 하는 굉장히 작은 행동인데 이 사람이 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의식적인데도 자기의 행동이 변했다는 게 네. 되게 흥미로워요. 상대 배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에 두 사람이 나가서 연기할 때 이 사람은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하는 거야. 따라가야지. 그래야 끼어들기도 하고 빠지면 내가 상황에 밖에 가서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연기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초보자들이 당연히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그냥 나만 급해. 나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감하는 거.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 그 좀 나를 확장하라고 상대방 얘기 좀 들으라고 이 놀이를 준비한 거예요. 긍정하기. 나는 동작의 속도를 늦추자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갑자기 온 세계가 새로 내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이거 아까 앞에서도 나온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랑 낮은 지위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보스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거 보면은 보통 왕이나 무슨 조직의 보스들은 많이 움직이나요? 아니요. 아래 것들이 막 바쁘고 뭐 어디 뭐 없냐고 막 하면서 막 아양 떨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놀이가 자동적으로 몸에 배면 현실에서처럼 아무 준비 없이 반복적인 장면을 즉흥 연기할 수 있다. 그렇죠. 지휘 훈련은 배우들에게 본능적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훌륭한 버팀목이 된다. 그렇죠. 그 우리가 사실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동적으로 몸에 배게 하려고 여러분 가상을 충분히 즐기시고 거기 흠뻑 젖으시라고 오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랑 공연할 때는 막 5시간, 6시간도 해요. 근데 그걸 뭐 5시간, 6시간 뭐 쉬고 배고프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연기로. 나 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잖아. 나 뭐 좀 먹을 게 연기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휘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이끄는 즉흥 연기 그룹 연극 기회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유럽 순회 공연에서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존 스톤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지휘거래 놀이이죠. 제가 여기서도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연기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막힐 때가 있잖아요. 특히 즉흥 연기할 때. 그때는 나한테 지금 내가 지쳤거나 내가 소재가 떨어졌거나 어쨌든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쉽게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때는 상대방 배우 있잖아요. 우리는 합동 작업이고 같이 하는 거니까 상대방 배우한테 그 바톤을 넘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라고. 나한테 내가 계속 끌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연습한 거잖아요. 얘가 소스를 던지면 계속 긍정해서 이 파일을 계속 키우려고. 어떤 메소드 연기자들은 이 말은 즉흥 연기를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주어진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즉흥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그들은 뭔가 꼴불견 행동을 하라고 요구받은 것처럼 움직인다. 다 잘못 가르친 탓이다. 어떤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떤 지위를 연기하고 있는가만 알면 된다. 이 점을 이해하는 배우는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없이 관객 앞에서 마음껏 즉흥 연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사실 지휘 없이도 해요. 나중에는 들어가면 이 연기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야 돼.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는 그 가장 베이스에 깔린 그 프로그래밍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계속 시켜서 아예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운기질 없애려고. 근데 메소드 연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메소드 연기 한 사람들은 연기하려면 계속 이유 따지고 뭐 어떻게 내가 이유도 없이 무슨 뭐 방에 들어가서 내 역할도 모르고 연기하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존스는 뭐라고요? 하다못해서 지휘라도 알면은 그냥 가서 할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게 익으면 지휘도 없이 그냥 가능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연기를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 상황에서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배우가 TV나 영화에서 연기를 분명히 해요. 근데 우리 그 사람 보고 진짜 연기하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티난다. 네, 어색하고 뭔가 과장돼 있으니까 좋지 못하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기는 뭐 시대별로 연기의 변천사도 있겠지만은 사실 연기를 안 하는 것처럼 하는 연기를 지금 시대에는 최상급으로 치잖아요. 존슨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연기하려고 그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창의적이려고 막 더 하면 더 안 창의적이야. 그리고 막 완전 노잼이야. 그냥 하면은 그냥 맡기다 보면은 그냥 나와요.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느끼실 테지만 처음에는 좀 빡빡하고 어색한데도
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더 재밌는 것도 나오고 계속 내가 연습을 더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몰입이 돼. 그래서 더 깊게 가고 저 만두님도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예, 몰입하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세요. 예, 어차피 일정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예, 예. 앞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져 있지만 귀족하고 하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하인 역할을 맡은 사람은 하인 역할을 하려고 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는 단순하더라고. 귀족이 하라는 걸 하는 게 하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역할을 받으면 역할에 뭔가 충실하려고 하려고 해. 자꾸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야. 그 자체가 이미 방금도 말씀드린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귀족이 야 친구처럼 해 그러면 그냥 친구처럼 하인인데 해야 되면 그냥 그쵸. 반응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인이니까 막 달달달 떨어야 되고 저도 이제 필드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케이. 넷이니까 총총총총 거렸더니 왜 총총총총 거려요? 그러니까 나는 넷이라서 이렇게 총총총총 거리려고 했더니 그냥 걸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결의하면 그러니까 주는 샷대로만 가면 되는데 본인이 프레임을 계속 만들더라고 그쵸. 스스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가면 되는데 예? 심플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며 배우들 자신도 모르지만 지위가 뒤바뀐 것만큼은 우리를 사로잡고도 남는다. 위대한 코미디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연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이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다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언어가 없어도 되는 단계까지 가요. 그게 뭐냐?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야. 언어도 없어. 근데 최고의 감독이고 배우로 우리가 그 영화 역사상에 꼽죠. 비둘기에게 낮은 지위를 행사하세요. 하고 내가 말하니까 그의 말이 순식간에 호전되면서 믿을 법한 장면이 연출된다. 비둘기가 몇 마리 더 모여들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벤치에 앉아 그가 들고 있는 빵을 쪼아먹기 시작한다. 또 한 마리가 그의 팔에 앉더니 똥을 갈긴다. 그는 새 똥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슬쩍 훔친다. 그렇게 계속된다. 그가 지휘 장면을 연기하는 데는 다른 배우가 필요 없었다. 그는 그 환경 안에 무엇이든 데리고 지휘 놀이를 연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비둘기는 네.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벤치는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벤치는 좀 어려워서 물음표를 쳐놨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상황상 내가 벤치 시공업자야. 근데 벤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럼 걔를 위해 가지고 막 세밀하게 살핀다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걸 고친다거나 그러면은 나는 이 벤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해도 뭐 수만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인이에요. 근데 벤치를 숭배하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친구들이랑 옛날 이 벤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어. 그래서 이 벤치만 보면 뭐 울음이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무리하고 오늘 어떠셨나요? 다 뭐 마무리 말씀하고. 오늘 좀 더 활동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교주님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나요? 어떻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샤방샤방 네. 활발하게 해주셔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배우고 이게 인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론 부분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고 골프를 하든 뭐 야구 뭐 타격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수준으로 내가 연습을 하고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걸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자동으로 아까 우리 책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그걸 아주 생활화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연습을 길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하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인이 그냥 돼버리는 그 무아지경까지 그렇죠. 가셔야 되는 게. 이 뒤에 무화경이라는 챕터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할 때 굿모닝 그럴 때 이게 해석 안 하고 굿모닝 하듯이 그렇죠. 그 단계가 돼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하려고 하면 이 필터링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니까 그냥 나오는데 우리 연기를 우리의 모국어로 만들어야죠. 그래. 네. 정리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